여러분, 이제 교육학 논술 시험, 또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당장 시험지를 딱 보고 나서 어떻게 이 시험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개요를 구성해서 논술을 잘 볼 것인가. 어떻게 보면 조금 테크닉과 관련된데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제가 한 몇 년을 학생들을 논술 지도를 하다 보니 교육학 논술 지도 하다 보니 조금 노하우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한번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를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적었던 거를, 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한번 좀 제시를 해본 거예요. 자, 논술은 뭐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어, 간략하게면 논술이에요. 논리적인 체계적인 생각 혹은 논리적인 어떤 사고 체계라면 술은 어떤 것 그 문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표현할 건가 문법이나 단어 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문제야. 그래서 소론과 논술은 소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소론에는 화제 주로 관심을 유도하는 내용들이고 본론은 중심 내용을 전개하고 두 가지식으로 전개한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본론 요약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소론과 본론에는 이미 말씀드렸던 단계성, 체계적으로 적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문단과 문단의 문단의 논리적인 연결이 잘 돼야 된다. 통일성, 주제가 일관돼야 된다. 응집성, 문단과 문단의 매끄러운 그런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논리성은 그 문장이나 문장을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와 논리적인 거에 의해서 잘 적어야 된다. 응집성은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돼야 된다. 좀 어색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봐보세요. 앞에 글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문단이 구성단입니다. 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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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 그래서 한 문단에는 한 가지의 주제를 적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대조가 된다면 첫 문단은 뭐 찬성인 거, 두 번째는 반대인 거 이렇게 해서 대조를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은 주로 두 관식으로 적는다. 주장을 두고 근거, 논거를 하나 둘 해서 주관식을 그리고 문단은 반드시 두 문장 이상이어야 되고 한 문장은 점이나 물음표나 느낌표로 끝난다. 그래서 두 문장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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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으로 구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학 논술에는 소론, 본론이 한 문단씩 구성이고 보통 네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 각 문제를 한 문단으로 기본적으로 구성하면 된다 해서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뭐 문단 구성이 대조가 되거나 해갖고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론, 본론 한 문단씩 그다음에 각각의 본론은 한 문제를 한 문단으로 구성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보세요. 교육학 논리 원칙이 있어요. 자, 이게 이 최소한 요거는 여러분들 잘 적어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교육학 논술은 누가 해도 독자를 위한 글인데 채점자를 위한 것이다. 채점자가 독자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소론에는 뭘 적느냐? 글의 배경, 그러니까 지문 속에 나타난 핵심적인 지금 맥락이 어떤 거고, 뭐 예를 들면 A 교서와 B 교서가 돼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냐면 이따 보시겠지만 다 배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제는 논제 속에 맥락이 있고 그다음에 배점 속에는 적어야 될 주제가 있으니까 두 개를 이용해서 서론의 글 배경이나 적을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를 하는 게 서론이다. 그 다음에 문단, 문장에는 한 가지 주장이나 사실을 제시한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문단은 두 가지식으로 한다. 문장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적는데 한 줄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쓰는 걸 연습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3인칭 시점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평어체로 씁니다. 표준어로 씁니다. 그 다음에 구어체 쓰면 안 됩니다. 문어체, 간결체로 씁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가 뭐예요? 나는
저는 뭐 2인칭으로 써주면 안 됩니다. 평어체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경어체로 뭐뭐 합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존댓말을 쓰면 안 됩니다. 평어체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표준어 쓰셔야 합니다. 사투리 쓰면 안 돼요. 문어체만 구어체 쓰면 안 됩니다. 구어체 쓰면 안 돼요. 뭐 그리고 요즘에 뭐 이렇게 간추린 말들이 있죠. 뭐 얼짱 이렇게 이런 얘기 쓰면 안 돼요. 얼굴이 이쁘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간결체 아주 만연체 쓰면 안 돼요. 한 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철칙으로 생각하고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보려고 노력한다. 물론 뭐 두 줄도 넘어갈 수 있겠죠. 어떨 때는. 그러나 간결하게 쓴다. 교육학 논술의 개요는 어떻게 잡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 뭐부터 읽어야 되냐면요. 이제, 그 시험지를 딱 받아서 그러면 논제를 읽어야 됩니다. 논제는 뭐냐면, 뭐뭐에 대한 논술이고, 뭐에 간략하게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논술의 배경이나 주제를 제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뭐냐면, 배점이 있어요. 논술의 내용과 범위와 몇 점 만점으로 제시할 거고, 뭐, 두 가지 적어라, 세 가지 적어라,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제를 읽고 배점을 읽으면서 간략한 개요 형식을 이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뭘 적어야 된다. 어, 어떤 배경이다. 그다음에 어떤 맥락 속에서 A 교사의 누구 얘기다. 그다음에 논술은 네 가지인데 뭐 상대평가다, 뭐다 적어야 돼.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줬는데 각각의 아까쯤에 되겠죠. 문제 네 개면 본론의 네 문단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개요를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개요를 구성해보고 한 60분이라면 지문을 읽고 개요까지 나오는데 12분에서 15분 사이에 어느 정도 구상이 되고 40분 정도 적고 55분 정도는 태고 문장 검토하고 아니면 뭐 한 10분, 12분 정도 하고 40분 적고 한 7, 8분 혹은 10분 아니면 뭐 10분, 40분, 10분 이렇게 구성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자,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그 논술인데 논술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지의 그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작업해 본 거예요. 교육학에 있어서 많은 교육학의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과목이 뭐냐를 제가 제시해 보려고 여기를 만든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 공부하려면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을 공부하시고요. 생활지도. 이게 핵심입니다. 학교 교육은 교육 과정과 그러니까 교과 지도와 어떤 생활지도가 핵심적인 활동이에요. 그게 과목을 따지면 교육 과정과 생활지도라는 과목. 우리 학교에는 생활지도가 없지만 여전히 어찌됐든 요거가 핵심이고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과목이 뭐냐면 교육 심리. 여기에는 방법이나 학습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육 방법 및 공학, 교육 평가, 이런 생활지도 상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제도 목표를 제조하는데 교육 사회학이나 교사론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교육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법, 뭐 교육 행정 이런 얘기들이 있고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련된 건 철학이나 여러 가지 사가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에서 교직 과목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텐데 얘가 핵심적인 교육학 논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 철학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응? 그래서 교육 과정 안에 교육 철학이 포함되어서 그냥 교육 과정은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법의 측면에서는 아주 학습자를 이해하고 발달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 얘기되기 때문에 교육 심리와 교육 방법 및 공학과 교육 평가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생활지도나 이 부분은 교육 심리에 많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학은 없기 때문에 생활지도나 상담의 부분 어디서 얘기하면 교육학 개론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교육행정에는 교사론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교사 리더십 이게 전문적인 거거든요. 이게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교육과정,
교육 심리, 방법 및 공학, 교육 평가, 그 다음에 교육 행정, 교육학 개론 정도는 들으셔야 뭐냐면 학교에서 교직 수업을 통해서 임용 시험에 해당되는 교육학 논술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그 교육 행정이나 이렇게 실습 시간에 혹은 토론 시간에 조별 활동 시간에 꼭 하는 게 지금의 교육의 정책, 제가 교육 정책을 전공하잖아요. 교육의 지금의 현장의 동향이 어떤 키워드로 가고 있냐를 제가 8가지로 지금 파악을 했고, 이 8가지 해당되는 내용들의 동향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 뭐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뭘 보면 이 8가지가 주요 키워드다. 이 키워드에 알맞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알맞는 교육적인 개념, 원리 이것들을 어, 공부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교육 학 논술에 있어서 대부분의 내용들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8가지 영역에 있어서 각각의 키워드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과 이론 혹은 원리가 뭔지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80%는 논술 쓰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요즘에는 핵심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제시하는데 핵심 역량, 수업의 어떤 수업 계획서를 만들 때도 역량 중심의 계획서를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6가지 역량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핵심 목표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평가하고 어떤 성취를 도달하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는 빼고도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게 주요한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니 뭐니 해도 학습자 중심,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하는 그런 참여 중심 수업이 주를 이루는데 프로젝트 학습이든 뭐 문제 해결 중심이든 그런 토의 토론이든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성주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주된 동향이고 키워드다. 그 다음에 수행을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탐구를 강조하니 지필평가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강조한다. 그래서 관찰, 포트폴리오, 토의 토론, 뭐 실험 이런 것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평가는 성취기준평가, 가정기준평가에서 공정성, 신뢰성 뭐 이런 문제들이 주된 키워드들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구성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융합이야. 뭐든지 여러 교과들의 핵심적인 내용에서 융합적인 수업을 뭐 스팀이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교과 구성 방법에서 융합, 통합 교과를 구성해 가지고 뭐 문제 해결을 해본다, 뭘 해본다 이런 수업들이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에 새로운 키워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 뭐니 뭐니 해도 고교학점제도 어떻게 보면 진로를 활성화하고 여러 다양한 진로를 하다 보면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배워내고 자기의 흥미와 진로에 안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게 고교 학점제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진로 이론에 있어서 사회학습 이론에 뭐 모방하고 뭐 관찰하고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익혀가는 그런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요게 주요 키워드고요. 요즘에 코딩 교육이 있죠. 디지털 리터러시. 이제 21세기 살아가면 디지털 정보와 지식, 심지어는 이제 조만간에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럴 때는 뭐야? 결국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리터러시가 주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학습자에 알맞는 발달과 여러 가지의 특성에 알맞는 수업도 설계해야 되고 또 학생들의 어떤 사회정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제대로 된 학습도 하고 학교의 생활에 적응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사의 측면에서 교사의 리더십과
배움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이 8가지 항목, 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들 그 교육학 개념들이나 원리들을 먼저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요 8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요 키워드들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개념과 원리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나서 정말 불안하시거든 학원 가가지고 다 외우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핵심적인 것만 제시를 한번 기출문제 봐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물론 뭐 제가 뭐 귀신이 아니요 뭐 도사가 아니어서 아주 구체적인 지식과 개념을 묻는 문항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7, 80%는 이 8가지 키워드들 중심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개념이나 원리들을 묻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보세요.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학생들하고 분석을 했거든요. 2019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 그러니까 19년도면 이제 지금 2020학년도죠. 자, 이렇게 했더니 봐보세요. 8가지 항목으로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왜? 봐봐요.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는 포워드, 수기 모형,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백워드,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런 형식의 주로 역량을 키우려고 하면 교과의 지식보다는 주로 경험하고 뭐 설계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잘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교직 과목. 그 다음에 참여, 구성주의, 협동학습, PBL 뭐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과목을 교직으로 필수로 들으면서 주로 구성주의 방법에 있어서 요즘에 이런 것들이 추세다. 참여 중심 수업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행 뭐 과정 중심 평가라고 했는데 형성 평가, 중거 지향 평가 혹은 또 뭐야 중거 지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성장 참조, 노력 참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타당도, 신뢰도, 그다음에 융합, 통합적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과 구성 방법, 융합 수업을 하면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교과를 구성해 봐야 되냐, 그 구성 원리를 아느냐. 이게 그래서 역량과 융합은 교육과정에 들어야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아직 안 나왔어요. 뭐 코딩 교육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차차장면인 그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아직 여기 빈 공간이어서 이게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 자아정체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2016년에 나왔어요. 학습자 이해, 문화실조나 다중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또 요, 바스 교사 리더십에 있어서 변혁적 지향성, 교내 장악, 교사 지도성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기출문제 보시면 금방 설명했던 8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방향성과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으로 지금 현장에 돌아가는 동향을 얼마큼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학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2020년 학년도 이제 시험 문제를 제가 여기다 구성해 봤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딱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쯤에 3가지가 구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없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릴 텐데 요 파워포인트 안에 보면 요게 논제라고 합니다. 요게 논제예요. 지금 요거 때문에 안 보여요. 논제. 그 다음에 요게 지문이야.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요거는 배점이라고 그래. 배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시험 문제를 받으면 바로 뭐를 해야 돼? 아, 지금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 서론을 구성 맥락이 하고 어떤 지금 맥락 속에서 이 지금 지문이 나왔다는 게 여기에 제시고 있고 지금 뭘 지금 논술을 쓰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구체적으로 논술을 뭘 쓰라고 하는 게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가지 요소가 되어 있죠? 논술의 내용. 그러면 요 내용과 요 내용을 구분해서 서론을 작성하는 거야.
지금의 소통하고 있고 시대적 추이를 고려해서 수업 활성화를 하면 교사협의를 개최했는데 A 교사와 D 교사는 각각 이러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아래에는 이렇게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논술을 하겠다. 이렇게 소론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지문이고요. 이제 논술 배점으로 가봐요. 요 약간 큰 거. 그래서 보시면 비코스키 지식론 명칭과 함께 뭐 지식의 성격 한 가지, 교사의 역할 한 가지, 뭐 스코폴드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봐보세요.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 역할, 교사 리더십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교육과정.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보드 방식으로 해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교육과정 구성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C번에 대해서는 이 정착 수업, 그러니까 situated learning 이 수업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황과 맥락을 거기에 체험하도록 도와주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실용적인 문제를 파악해 갖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해소하는 그런 문제 이론. 그래서 이것도 참여 중심 수업 방법의 하나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교육행정 나오잖아요. 교육문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제시했던 그런 과목들을 들으시면 그리고 봐보세요. 아까 지금 왜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냐면 글의 내용과 활성화반의 연계 논리죠. 아까 전에 논술에서 연계가 돼야 된다. 논리적으로 잘 구성이 돼야 된다 얘기를 했고 표현의 적절성. 이 표현에서는 수류에 해당돼요. 문법적이어야 된다. 오탈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떻게 키워드들이 뭡니까? 핵심적인 동향이 뭡니까? 뭐 이러면 참여 중심 수업 예를 들어 자, 참여 중심 수업,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면 개념이 있겠죠. 그다음에 관련된 핵심은 구성주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된 수업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은 참여 중심 수업 방법이 이렇게 되면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가 되냐면 교과는 주제 중심, 문제 중심으로 해서 융합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교과, 경험 중심, 뭐 학문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인간 중심 이렇게 교과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교사들도 이제는 강사, 그러니까 교과만을 전달하는 지식 중심의 그런 전수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멘토, 스코펠도, 퍼실레이터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장악, 끊임없는 동료 장악을 통해 갖고 전문성을 신장해야 돼요. 배움의 공동체가 그래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키워드죠. 야, 이제 평가 한번 봐보세요. 어떤 개념이나 목표, 평가는 뭐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평가의 유형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그 다음에 성장 참조평가.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 각각의 지금 특성이 뭐다. 그래서 형성평가 지난번에 그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형장평가, 능동참여,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상대평, 규준지연평가와 중고지연평가가 있죠. 중고지연평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과정평가는 수행평가고 형사평가는 중고지형이나 노력성장평가를 지향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성취평가제든 과정중심평가는 가장 중요한 면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평가에 있어서는 시험 문제가 주로 나와요. 기출문제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배움의 공동체나 또 여러 가지 그 교사 리더십이 주로 나오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동양에 있어서 참여 중심 수업이나 과정 중심 평가가 되면 끊임없이 교사들은 서로 간에 협업하고 뭐 융합적으로라도 협업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중심의 수업을 한다 그러면 같이 문제도 설정해야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자료도 잘 공유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는 바로 요겁니다. 팀 활동을 통해 갖고 실천적인 문제를 서로 참여하고 협업하고 성찰해보는 속에서 자기 성장을 길러야 하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전문성 개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현직 연수나 뭐 장학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는 자기 성장을 개발하는데 막 이렇게 주로 장학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교사 개인은 지금 변화하는 또 학습자 중심의 과정 중심의 평가에 있어서 끊임없이 지식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개발해서 수업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개선을 하겠냐 이런 것들이 주된 임용 시험에 있어서 핵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 교사 리더십. 교사들의 영향력이 중요하고 수업이나 평가나 여러 가지 생활지도에 있어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학생을 이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교과지도든 생활지도든. 이런 측면에서 리더십을 이해하고 있느냐. 리더십에 있어서는 주로 변혁적인 리더십, 감성적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만 여기 제시했고, 그 다음 교사 리더십으로서 교사 리더십의 특징, 협업을 해야 된다. 서로 간에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고 고난 어떤 탐구 활동이나 성찰 활동을 하는 또록 상호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끄는 것을 교사 리더십으로 봤거든요. 이런 교사의 역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보면 교사의 역할이 어떠냐, 리더로서 어떻게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여기 한 뭐 7가지 중에 여러분 3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것만 정확하게 포커스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교사의 역할이 뭐다, 교사는 어떻게 이끌어야 되냐, 뭐 각종 기획고문 키고리건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대부분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한번 키워드를 잡아보고 핵심적인 내용을 잡아봐라고 이렇게 실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여기다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물론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 보면 여러분들 요 자료마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료마당. 그다음에 요렇게 자료마당에 들어가면 요 교육과정부터 거쳐 있죠. 요 기출문제 중등 교사 임용시험을 클릭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으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분석해 놨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을 그 기출 형식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 접근하잖아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8대 동향 속에 핵심 키워드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관련된 개념들을 먼저 학습을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출 문제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강론, 여러분 교과 관련된 이제 그 교육학 논술하고 교과의 시험이 있죠. 80점 만점인데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중에서도 교과 내용학이 있고 교과 교육론이 있는데 교과 교육론에는 좀 강론이라 하잖아요. 영어과 교육과정, 수학과 교육과정 여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다음에 교육과정 자료실 또는 2000개정 교육과정 바로가기에 보면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자료실에 가보면 개정 시기부터였고 다 지금 총론들이나 이런 게 다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또 교육학 논술을 제가 말씀드린 8대 동향 좀 잊지 마시고 거기에 주요된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한번 지금 본 것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 안 가더라도 기출 문제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 3년 4년을 연구한 끝에 얻어낸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현장에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지금 예비교사로서 이제 그 교직에 진짜 들어갈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그런 동향의 흐름 속에 관련된 교육학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파악하고요. 그러려면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제시해놨냐면 교육학 논리와 논술과 관련된 제 책이 있어요. 김규태가 쓴 책. 그거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책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다 다 제시했고 학생들에게 매 학기마다 이것들을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게끔 제가 교육행정이지만
교육행정의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논술 시험의 구조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소론을 적을 때 그 논제와 그 출제 범위 이 범위에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그 부분에서 작성하고 본론은 네 문제니까 네 개로 구성하고 결론은 본론을 요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한번 도전해